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은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 혹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모두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드릴 글의 제목은 청춘 그 길에 서서라는 챕터의 첫 번째 글입니다. 왜 꼭 그렇게 될까? 받은 사랑보단 받은 상처를 더 오래 간직하고 내가 이미 가진 무언가보단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더 중요하다 혹은 더 갖고 싶다. 한없이 내가 아닌 타인만을 부러워하는 우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실증이 쉬운 아이. 실증이 쉬운 아이. 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은 많아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피아노, 기타, 태권도, 미술, 영어, 일어. 이것저것 많이 시작은 해봤던 것 같은데 처음엔 뭐든 열심히 파고들었던 것만 같은데 금세 실증이 나서 손을 놓아버리곤 했던 나. 실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였던 것 같다. 왜 이렇게 안 늘지? 어느 순간 찾아오는 슬럼프.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나보다 훨씬 잘하잖아. 괜한 자격지심. 에이,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그리고 나서는 쉬운 포기. 계단식 성장,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그걸 잘 이겨내야만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머리로는 알면서도 포기가 빨랐던 아이. 그만큼 실증도 쉬웠던 아이. 그래서 결국은 나는 왜 이렇게 뭐든지 어중간한 걸까? 투덜거리기만 하는 아이. 어떤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주인공 소녀는 대단한 재능을 가진 한 선배를 짝사랑하게 된다.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하지만 선배를 만난 이후 소녀의 꿈은 달라진다. 죽을 만큼 노력해서라도 선배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만큼이나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거다. 그만큼이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다. 그 소녀를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내가 실증이 쉽고 포기가 쉬웠던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나는 어쩌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을 만큼 노력해서라도 갖고야 말겠다는 간절함을 품어본 적도 표현해 본 적도 없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어중간한 아이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저 내가 나 자신을 어중간하게 만들어버린 걸지도. 작가의 말. 어떤 책에나 부록처럼 실려있는 작가의 말. 난 작가의 말을 꼼꼼히 챙겨보는 스타일인데, 물론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싶을 때도 있다. 원작의 감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분명 있으니까.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처음에 그 소설을 읽었을 때는 그저 그랬다.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에 쏙 들지도 않는, 재미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두 번씩 볼 마음은 안 드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작가의 말을 보게 됐는데 그는 자신에게 예술적 재능 같은 건 눈꽃만큼도 없다 생각했노라 고백했다.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 문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나에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 확신했기에 다른 전공을 선택했고 대학 시절 내내 일부러 책을 읽지 않는 학생이었노라고 고백했다. 그랬던 그가 소설가가 됐다. 세 번째 책의 작가 후기를 쓰고 있는 소설가.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앞으로도 소설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그가 계속해서 소설을 쓰는 이유는 재능이 없는 자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라고. 조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계속 그 꿈을 지켜갈 수 있을까? 나에겐 처음부터 재능 따위는 없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흘려보낸 많은 시간들. 어쩌면 자신의 꿈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 재능이 없는 자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끝끝내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들. 나는 과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 또한 하나의 재능일지 모른다.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재능.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다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정말 다 잊었지만, 한 번 겪었던 아픔은 내 마음, 내 머리 어느 구석에 사라지지 않고 자리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무언가가 그 구석 언저리를 건드는 순간 무조건 반사처럼 눈물이 흐릴 수 있는 걸까? 다 잊었다, 다 지웠다 라고 생각했던 어떤 기억이, 어떤 눈물이, 혹은 어떤 즐거움이 내 안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까?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린 채 혹은 잊어버리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를 피해자로 기억하는 성향. 무슨 소리야? 엄마는 항상 네가 먼저였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참 이상하다. 내가 기억하는 우리의 어린 시절엔 항상 오빠를 부러워하던 내가 있는데 오빠가 나를 기억할 땐 언제나 나를 부러워하던 오빠가 있었다. 오빠는 맨날 새 옷만 입었잖아. 내가 오빠한테 물려받은 남자 옷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투덜거리면 막내라고 대우받으면서 자란 건 너야. 나는 늘 오빠라고 너한테 양보만 했다고. 꼭 이렇게 받아치던 오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비슷한 대화를 친구와도 나눈 적이 있다. 에이, 그건 아니지. 그 선배는 나보다 너를 더 예뻐했는데. 솔직히 그때는 나 좀 속상했었어. 신기했다. 나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선배가 나보다 그 친구들을 더 예뻐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섭섭했던 기억이
나에게도 있었으니까. 우리에겐 타인이 아닌 나를 피해자로 기억하는 성향이 있나 보다. 어쩌면 엄마는 오빠와 나를 똑같이 사랑했을지도 모르는데 서로 더 사랑받지 못했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누군가와 다투면 꼭 내 잘못보단 상대 잘못이 먼저 떠올라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 내가 먼저 이별을 통보하고 나서도 어쩔 수 없었어. 나를 이렇게 만든 건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우리. 왜 꼭 그래야 될까? 받은 사랑보단 받은 상처를 더 오래 간직하고 내가 이미 가진 무언가보단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더 중요하다 혹은 더 갖고 싶다. 한없이 내가 아닌 타인만을 부러워하는 우리. 우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쉼표. 나는 이럴 때 참 억울하다. 내일은 기필코 늦잠이다. 굳게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었건만 다음날 아침 습관처럼 꽤 이른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질 때 더 잘 거야, 더 잘 거야. 억울하다. 억울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아무리 자세를 바꿔가며 다시 잠을 청해봐도 피곤하긴 한데 정신 또한 몽롱하긴 한데 가수면 상태에서 절대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정말 그게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 할 일이 없는 건 아니다. 아니,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빠듯한 일상을 생각하면 이것저것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은 시점이다. 하지만 늦잠까지 빼앗겨버린 억울함에 나는 이 하루를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밀린 드라마부터 몇 편 몰아보고 나니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난다. 부산스럽게 찌개까지 끓여서 한 끼를 챙기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뒹굴뒹굴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만화책 보기. 꾸벅꾸벅 졸다 깨다를 반복하며 보내는 나른한 오후. 그러다가 영화를 또 두 편 몰아보니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나고 냉장고를 뒤져서 이것저것 다 몰아넣고 커다란 양푼에 고추장 한 스푼, 참기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린다. 배가 불러서 숨도 못 쉬겠다 하는 시점이 오면 책도 영화도 눈에 안 들어오고 자전거를 끌고 나가 동네 한 바퀴를 돈다. 두 바퀴도 안 되고 세 바퀴도 안 된다. 나는 지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소화도 시킬 겸 바람도 쐴 겸 정말 그냥 놀기 위해서 산책을 하는 거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늘어져 책을 본다. 그때쯤 밀려오는 졸음. 그 졸음과 함께 찾아오는 이런저런 생각들. 아,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 내일 할 일 되게 많은데. 아, 오늘 좀 미리 해둘걸. 하지만 별로 한 일도 없이 지나가 버린 오늘 하루를 먹다 자다 놀다 그렇게 흘리듯 보내버린 나의 오늘 하루를 후회할 마음은 없다. 지나친 게으름이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라고 불러도 좋다. 나를 둘러싼 모든 걱정, 고민들을 잠시 뒤로 밀어둔 채 딱 하루쯤 내 일상의 쉼표 하나 찍어주는 게 그렇게 잘못은 아닐 테니까. 자유로운 걸까, 외로운 걸까?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 무엇보다 가장 신났던 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것.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아침부터 무슨 라면이야. 밥 먹어. 이런 잔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는 거다. 침대 위에서 뭐 먹지 말랬지? 누가 이런 소리를 하겠는가?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며 과자를 먹어도, 그렇게 이불에 과자 부스러기나 음료를 흘려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다. 일찍 좀 자라. 또 밤을 꼴딱 샜냐? 다음날 별일 없으면 밤새 나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구나 싶었던 자취생 초보 시절. 그런데 언젠가 꽤 오랫동안 혼자 자취를 한 선배 집에 갑자기 들릴 일이 생겼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스테이크 냄새. 선배 혼자 스테이크도 해먹어요? 선배는 그냥 웃었다. 그런데 미니 오븐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스테이크. 너 먹고 싶으면 먹을래? 네, 한지 좀 돼서 다시 데워야 되긴 해. 좀 의아했다. 이렇게 먹음직스런 냄새를 풍기는 스테이크를 지금까지 왜 안 먹고 놔뒀는지. 선배에게 물어봤다. 그냥 갑자기 먹기 싫어져서. 그땐 그 선배가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애써 만들어 놓은 스테이크를 왜 몇 시간이나 방치해 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어젯밤이었다. 이 시간에 무슨 치킨이야. 자꾸 야식을 먹어대니까 속이 안 좋지. 이런 잔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나의 자취방. 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냥 치킨을 시켰다. 그리고 방 안 가득 퍼지는 치킨 냄새에 흐뭇해하며 맥주캔을 똑 하고 따는 순간 기분이 묘해졌다. 기분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 아니, 어쩌면 두 가지가 다 아닌 것 같은 묘한 느낌.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자유일까? 외로운 걸까? 시간은 조금씩 가르쳐준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혼자 거리를 걷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을 늘어놓고, 어느 단편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 벌써 몇 해 전에 봤는지도 까마득한, 지루하다면 지루하다고 할 수 있는 만화인데, 지금도 내가 그 만화 속의 주인공의 표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 때문이다. 전화는 오지 않는다. 시간은 조금씩 가르쳐준다. 전화는 오지 않는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무덤덤한 하루를 보내는 주인공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의 전화를. 그 사람과 다투고 나면 늘 먼저 연락을 하던 사람은 그였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그와의 마지막 다툼 끝에도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언제나처럼 그가 다시 전화를 해올 것이라고.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늦은 저녁 내 집 앞 놀이터에서 그는 혼자 그네를 타며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끔은 집에 들어가기 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텅 빈 놀이터를 한 번씩 바라보는 나. 아직도 가끔은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열어 부재중 통화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나. 그럴 땐 가끔씩
그 만화 속 주인공의 먹먹한 표정과 함께 마지막 대사가 떠오르곤 한다. 시간은 조금씩 가르쳐준다. 전화는 오지 않는다. 빗소리. 지난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에 한참 동안이나 귀를 기울이며 뒤척뒤척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신경질적으로 손을 뻗어서 알람을 끄고 일어났을 때 여전히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 그리고 불현듯 떠오르는 어느 비오는 여름날의 기억. 작은 우산 아래 그녀와 나, 바짓단이 물에 젖을까 두 손으로 바지를 움켜쥐고는 바닥을 보며 걷던 그녀. 혹시 물웅덩이가 나타나면 그녀는 살짝 뛰어서 물웅덩이를 피하고, 그때마다 나는 그녀 쪽으로 우산을 기울이고 내 한쪽 어깨가 다 젖어오는지도 모른 채 그녀의 움직임에 온 신경을 기울였던 그때, 바지를 움켜쥔 유난히 작고 하얗던 그녀의 손이 물웅덩이가 나타날 때마다 작은 입술을 실룩거리며 집중하던 그녀의 얼굴이 오늘 아침 정말 거짓말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말았다. 그때는 우리가 아직 서로 사랑하기 전이었고, 그 이후로도 우리는 한 우산 아래 비 오는 길을 수없이 많이 걸었을 텐데, 왜 하필 그날의 일이 이토록 생생하게 기억나고 만 걸까? 지난밤 빗소리에 뒤척이다 잠이 들었을 때 그날의 꿈을 꾸었던 걸까? 별 생각 없이 뒤척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녀를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머리가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바지를 움켜쥔 유난히 작고 하얗던 그녀의 손, 물웅덩이가 나타날 때마다 작은 입술을 실룩이며 집중하던 그녀의 얼굴,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던 나. 어쩌면 그날 그 순간이 내가 그녀를 사랑하게 된 시작이었던 걸까?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시계를 본다. 준비하고 나가야지. 혼잣말을 내뱉으며 창밖을 내다본다. 여전히 들려오는 빗소리. 어쩐지 오늘은 꽤 힘든 날이 될 것 같다. 무거운 몸과 무거운 마음, 그리고 그리운 그녀. 카세트 테이프. 지금의 나에겐 전혀 쓸모없는 물건. 아마 앞으로도 역시 다시는 꺼내 쓸 일이 없는 물건. 그런데도 쉽게 버릴 수는 없는 물건들이 있다. 내 방 책상 서랍 두 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들이 내게는 그런 물건들 중에 하나이다. 이젠 내게 그 테이프들을 재생할 수 있는 테이프 리코더도 없다. 아마 앞으로도 역시 내가 테이프 리코더를 살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 그 테이프들을 꺼내서 다시 들어볼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데도 매번 정리를 할까 서랍을 열었다가도 다시 닫게 된다. 서랍을 열 때마다
만나게 되는 나조차도 잊고 있었던 추억들. 20살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별 약속이 없는데도 집에 가는 일이 늘 아쉽고는 했다. 무슨 건수 없나 깜깜한 캠퍼스 여기저기를 방황하다가 동아리방에도 한번 기웃, 과방에도 한번 기웃. 그러다가 과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애들이 적어놓은 낙서장들을 들추며 집에 가는 시간을 늦추고 있었던 것 같은데 창문 밖으로 날 부르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여기 있었네. 창문가로 날 부르는 손짓. 쪼르르 달려나가니 창문 너머로 내 귀에 이어폰을 끼워주던 그 사람. 도대체 새 앨범은 언제 나올까? 흘리듯이 뱉었던 내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사람. 음반 가게에서 그 앨범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나에게 들려주고 싶었다면서 늦은 밤 과방으로 날 찾아온 그 사람. 그런 그 사람이 참 좋았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흘리듯 내뱉었던 말들도 기억해주는 그 사람이 나는 참 좋았다. 어떤 노래였더라. 대단치 않은 사소한 이야기들이 쌓여간다는 건 참 슬픈 일이라고 말하던 노래. 아무 의미 없는 내 농담에도 웃어주고 대단하지 않은 사소한 내 이야기들에도 귀 기울여주던 그 사람을 이젠 나는 잃었지만 그 사람과의 추억마저 잃고 싶진 않았던 모양이다. 오늘도 나는 서랍을 다시 닫고 말았다. 이젠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해도 나는 그것들을 버릴 순 없었으니까.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